저도 다른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제를 받았을 때 정말 막막함이 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특히 이제 저는 고대 국어를 연구하는데 입문한 지가 크게 오래되지 않아서 전에 공부하신 선생님들, 발표하신 선생님 내용들을 봤을 때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선 시상법 선언과 러미가 이게 좀 폭이 좀 넓고 이게 좀 뭐랄까 규정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최근에 있는 논의를 중심으로 제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하고 어떻게 연계되는가 이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게 정제되지도 못하고 좀 내용들이 제 얘기보다는 이전에 최근에 했던 논의를 반복하거나 그대로 가져오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많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진 생각을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해서 좀 넓게 이해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의 마지막 단락에 본고는 고대 국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시상법 선어마 러미에 대한 문법 연구에 최근 현황을 정리하고 고대 국어 시상법 선어마 러미 연구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상법은 시제상 서법으로 불리기도 하고 화자의 태도와 관련한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로 취급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논의에 앞서 고대 국어의 시대 구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또는 시제상, 양태 등의 범주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범주 구분이 고대국어 문법 기술에 타당하고 유효한 방법인지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라기보다는 이전 연구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대국어의 질서라든지 중세국어의 질서에 맞추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좀 고대국어에 맞는 어떤 다른 걸 설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까 선생님께서 소설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 장을 읽겠습니다. 고대국어는 이두향가, 석독구별, 음독구별 등과 같은 차자로 표기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차자 표기는 우리말의 형태를 파악해서 번안하는 단계를 하나 더 갖습니다. 차자 자료와 비교해서 한글로 표기되어 있는 중세국어 자료는 해당 어용의 파악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자 표기로 표현된 언어 사실이 당시 언어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언어가 차자 표기로 고정된 시기를 추정해야 하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정 정도 자료가 가지는 보수성에 기대어 고대 국어 자료에 나타나는 어용을 중세 국어와 비교하여 고대 국어 문법을 파악하는 연구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고대 국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국어사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에 속합니다. 이는 자료에 대한 접근에서부터 학문적 성과를 이해하는 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또 자료가 양쪽으로 매우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를 직접 연구할 수 있는 기회 또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자영의 판독 등 토대 연구의 뒷받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영 판독이나 이런 게 확정되지 않으면 이론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쪽의 마지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어에 시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특정 문법 요소에 대해 해석론적으로 살펴보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과거 사태를 표현할 때 과거 표지가 필수적으로 사용되는가를 표현론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 관점에서 박정 선생님은 현대 한국어는 과거 시제 표지인 어지 있으므로 한국어는 시제 언어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시상법과 관련하여 서법과 양태 개념 또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동원 선생님은 서법을 연구화에 기반을 둔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이나 그중 하나가 필수적으로 실현돼야 하는 서실법에 기반을 둔 서실법, 서상법 체계를 가리키는 용어를 쓰고 가능성, 필연성 등과 관련된 개념적인 양태와 이것이 문법적 수단 위에 실현되는 것은 각기 양태성과 양태라는 용어를 쓰자고 하였습니다. 이병규 선생님은 시상 외 시제상 서법을 아우르는 TAN 범주를 가리키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시상은 시제와 상을 아우르는 좁은 의미와 서법 및 양태를 아우르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고는 이 두 개념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또 고대 국어의 한 특징이라고 보고 용어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형태 분석에서 문법 요소의 분포는 그 결합 위치에 따라 체온에 붙는 조사와 수로부에 붙는 어미로 크게 구별됩니다. 조사는 격조사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자 표기에서는 이러한 선언말 어미의 형태를 1대1로 반영하거나 그 의미와 기능에서 일관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 또 연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에서 이런 것들을 좀 일관되게 많이 해오셨었는데 1998년에 박준 선생님이 고대국어 연구를 문법을 개관한 서술에서 시제상 서법을 나타내는 선언말 어미 목록을 이렇게 사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이 목록에다가 최근에 작년에 국어사 기획 주제에서 시상 형태, 나, 더, 리에 대한 통시적 연구로 발표를 하신 세 분 선생님이 이 자리에 다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상법 선언말 어미에 대한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신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런 면도 있어서 그걸 포함해서 5번으로 제가 다루는 시상법 선언말 어미 목록을 거, 아, 겨, 고, 나, 누, 노, 더, 리, 시옷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거 하나하나 각 형태를 형태에 대한 논의를 최근의 논의를 해보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5쪽에는 고대국어 5쪽 첫 번째 단락입니다. 고대국어의 시상법 선언말 어미를 첫째 거와, 둘째 겨, 셋째 고, 넷째 나, 누, 노, 다섯째 더, 여섯째 리, 일곱째 음스의 순서로 논의하겠습니다. 목록 중에서 이 고는 이용님 2018 논의, 나는 문현 서인영 선생님 2018 논의, 더는 박구자 선생님 2018 논의, 리는 이병희 선생님 2018년 논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네 분 선생님의 논의에 많이 기대는 면이 있습니다. 우선 3.1 거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국어 자료에서 거아는 완료상 또는 가까운 과거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세국어의 거아와 같은 용법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거는 비타동사와 타동사에 모두 결합하지만 아는 타동사만 결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포가 아주 100% 맞는 건 아니고 예외적인 것도 나타난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포를 고려하여 중세국어와 같이 고대국어의 거와 아를 이 형태 관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욱 선생님은 종결형에 나타나는 거는 확인법의 용법을 확인할 수 있으나 비종결에 나타나는 거에서는 그것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잠정적으로 분포가 다른 거를 동일한 형태소로 보았습니다. 이용 선생님 2018년 논의에서는 이 거아를 사용해서 기 또는 기역의 문법 범주를 추정하기 위해 거와 아의 결합 형태를 근거로 사용해서 이 거기시, 아기시에서 기와 시를 분석해내는 어떤 연구 방법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고대 그걸 통해서 이 거아와 뒤에 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보류하셨지만 첨사라고만 하셨지만 시의 이 두 가지는 모두 선언말 어미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는 그런 방법의 이 거와 아를 사용했습니다. 고대국어의 거아는 완료상 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시상법 선언말 어미로 보는 데는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아가 가지는 이러한 형태적 특성이 다른 형태의 기능과 범주를 밝히는 기준점이 되어 논의의 출발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법론은 시상법 선언말 어미에 대한 문법 기능 판정이 형태적인 것 이외에 통합 관계에서 존대법 선언말 어미 또는 어말 어미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 존대법 선언말 어미라든지 어말 어미라고 결정하는, 판정하는 데 있어서도 합의에 이르기는 대단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국어 시상법 선언말 어미 형태 중 속독별 자료와 현가 이두 자료에서만 볼 수 있는 겨에 대한 견해는 크게 나뉩니다.
주체 높이 선언말 어미나 서법 선언말 어미로 분석하여 이 범주 자체를 달리 설정하기도 합니다. 또는 환경에 따라서 분동사, 보조동사, 선언말 어미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장윤희 선생님의 견해 등 기능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호 선생님은 겨를 플러스 완료의 기능을 가지는 동작상 선언말어미로 분석하여 이 나와 대립된다는 중심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승대 선생님께서는 겨를 시보다는 등급이 낮은 주체를 높이는 선언말 어미로 보았습니다. 박진호 선생님은 속독구열에 나타나는 겨는 종결어미 다뿐만 아니라 연결어미 아나 묘와도 결합하고 동명사어미나 개사와 결합한 뒤 연결어미에 결합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종합하여서 겨의 다양한 환경에 나타나 그 기능을 하나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서법 범주로 속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장윤희 선생님 2019 논의에서는 이 겨가 동실적이라기보다는 문법화의 여러 과정이 다양하게 혼재된 것이 한 자료에 나타나는 이런 그래서 그것이 본동사이기도 하고 보조동사이기도 하고 선언말 어미로 나누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서 나누고 문법화의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박준호 선생님은 겨를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서법 선언말 어미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논의인 문현수 허인영 선생님은 겨가 개 사이에 결합되는 예가 있는 점을 근거로 이거를 완료를 나타내는 동작상 어미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보고 선행하는 요소와 보았습니다. 이 선행하는 요소와 후행하는 요소의 문법적 성격이 판단될 때 겨의 문법적 지위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기능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6번은 이두에 나타난 겨의 예입니다. 이 종결형 앞에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석독구별 자리에서는 종결형뿐만 아니라 연결형 등 다양한 위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겨는 이두와 향과 구별 자료에는 나타나지만 이 중세국어나 한글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이 연속성, 문법사를 설명하는 연속성에 의한 해석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두 자료에는 화석형이라고 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런 문제 일종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3.3의 고는 박진호 선생님은 종결형에 나타나는 고가 명령에 나타나는 상대 높임의 등급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고를 상대 높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지만 이 비종결형에서 나타나는 고는 이 서법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 동일한 형태의 고가 종결과 비종결에서 문법 범주가 다른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입니다. 이용호 선생님은 1999년 논의에서는 가람이나 기원의 의미를 고에 선 것으로 보아 고를 바라는 뜻의 원망의 의미로 연결하여 서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고 2018 논의에서는 명령형에 선행하는 고, 고기셔셔에 나타나는 거는 상대적법을 나타내는 선언말어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대 국어의 선언말어미 고가 그 분포에 따라 기능이 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개의 고인지 아직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근의 고를 어말 어미로 볼 것인지 선어말 어미로